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2일 퇴근하자마자 찍고 있는 6시 반입니다. 네, 오늘 볼 내용은 해겔의 정신현상학 서설 학문적 인식에 관하여인데요. 오늘 볼 부분 자체는 좀 약간 그 사람들이 또 비판을 합니다. 비판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개인이 주장을 하거나 했을 때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제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 오늘 본 부분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비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평을 우리가 뭐 철학을 갓 배운 사람들은 비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체계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설명이 요구될 경우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핵심적인 과제라고 여기곤 한다. 체계라는 건요, 어떤 사람의 주장, 어떤 사람의 어떤 가진 지적 체계예요. 그래서 지적 체계의 진위, 올바름, 옳고 그름, 이런 거를 가리기 위해서, 참되냐 아니냐 이걸 가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요구가 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 요구, 이 체계, 이 사람이 가진 주장이 올바른지 그른지를 이제 평가를 해주는 게 핵심적인 과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이제 표현하고 싶어하는 바는 뭐냐면은 쉽사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어떤 주장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서, 참된 건지 아니면은 잘못된 거, 거짓된 것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뭔가 분석하고 파헤치고 꼬투리 잡고 그 흠결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라면 철학적 저술의 핵심은 그 목적과 결론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진위를 가릴 때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뭐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주장이야 해서 목적을 먼저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에 대한 결론이 뭐야 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목적과 결론은 동시대 작품과의 차이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인식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이 목적과 결론에 따른 내용이 동시대의 작품, 동시대의 어떤 그 학자나 이 철학자들의 글이나 주장에서 얼마나 튀는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 에서 이제 또다시 그 체계의 진위를 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목적과 결론에 따라서 이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책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목적과 결론이 지금 일반적인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좋은 거다. 목적과 결론으로 봤을 때도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좋은 거고, 동시대 작품과 비교해 봤을 때 남다르다면 좋은 거다 라고 이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평가 방식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목적과 결론에 따라 판단하는 거, 이제 단식에 따라, 이 목적과 결론을 놓고 판단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뭘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는 건데 지금 목적과 결론에 따라서 한다는 거니까 과정은 보지 않고 딱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만 본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론이 같은 결론일지라도 그 사람만의 전개 과정이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부정적으로 인식되거나 그렇게 평가가 잘못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식에 따라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의 세태를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들과 다르게 보는지, 주장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다. 남다름을 가지고 판단하면 뭐 의미가 있냐, 표현의 방식이나 이런 거에 차이를 놓고 얘기하면 과연 그게 본질적으로 그 작품에 대한 평가가 맞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사람들은 뭔가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책이었지? 생각에 관한 생각이었나? 네,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문제를 단순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가를 하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현상을 보더라도 목적과 결론을 파악하면서 평가하려는, 문제를 단순화하는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얼마나 남다른지를 놓고 보니까, 발상의 남다름을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가산점을 준다,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겔이 목적과 결론만 파악하여 판단하는 행위를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남다름, 차이만 놓고 이제 평가하는 것도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행위를 두고 현실적인 인식이라도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정작 기묘한 사태 자체는 회피하고 모양새만 갖춘 채 참으로 기울여야 할 노고를 덜어 보려는 잔꾀를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결론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행위를 이제 현실적인 인식, 어떤 주장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라는 거는 올바른 인식, 올바른 파악이라도 하는 것처럼 간주를 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묘한 거, 중요하고 우리가 긴급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어떤 전개 과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거를 피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과 결론, 모양새만 갖추는 거죠. 대충 보니까 이 책의 목적은 이거고 결론은 이거네 하니까 책을 읽은 것 같은 모양새가 갖춰지죠. 그래서 이것만 파악하고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진짜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구성을 이루고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목적과 결론만 빨리 파악해서 마치 제대로 아는 것 마냥 평가하려는 잔꾀를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책에 관해서도, 철학과 관련해서도 보게 되면은 철학책을 제대로 읽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철학책을 읽었다라고 하지만 대체로 철학사책을 보거나 그런 약간 개괄해주는 그런 책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고서 내가 칸트에 대해 말하거나 뭐 니체에 대해 말하거나 플라톤에 대해 말하거나 하게 되면은 정작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말했고 의도했던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문제로요. 그래서 대체로 철학을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철학에 대해서 안다고 판단하면서 이제 저지르는 실수가 여기서 좀 나타나는 실수인 것 같다. 목적과 결론만 파악하고서 전개 과정이 뭔지를 보지를 않고서 이제 대충 어떤 내용인지 간추린 내용만 보고서 이제 판단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될 건 안 하고 모양새만 갖춘 채, 읽은 것만 같이 지식만 습득한 채로 이제 잔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냐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 전개 과정 속에 담겨 있다. 뭐 진짜 딱 결론이나 목적만 봤을 때는 진짜 이상한 참신한 개소리처럼 보이는데 전개 과정을 보니까 일리가 있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단식으로 파악할 게 아니라 그 전개 과정을 파악해야 되는데, 전개 과정을 살피기 위한 수고가 굉장히 심하죠. 책이라는 거를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뻥튀기를 잠깐 먹었는데 사례가 들렸네요. 저 사람이 말하고 싶은 바가 뭘까를 하면서 보게 되면은 해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면서까지 책을 읽어야 되냐, 이 책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냐 라고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것보다는 뭐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좀 안 하게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제 전개 과정을 보는 거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은 결론이 아니라 이 결론과 그의 생성 과정을 합쳐놓은 것이 현실의 전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 결론과 어떤 주장의 결론과 그 전개 과정이죠. 전개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이 생성 과정이랑 전개 과정은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과 이 전개 과정이 합쳐진 거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이 책이나 주장에 대한 전체를 이루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 보게 되면은 지금 목적과 결론만 가지고서 내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그가 무슨 전개 과정을 했는지 면면을 낱낱이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목적과 결론을 가지고서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모르고 생소하고 접하지 않은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야, 목적이 뭐야 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지금 헤겔이 지적하는 평가 방식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건 전혀 이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목적 그 자체는 생명 없는 일반적인 것이고, 목적을 향한 충동이라는 건 역시 현실성이 결여된 한낱의 의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거두절미된 벌거숭이 된 결론이란 거기서 아무런 충동도 솟아날 수 없는 시체나 다름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적이라는 거 자체는 그냥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 자체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 주장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만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이나 주장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는 알려주질 않는다 이겁니다. 목적 자체, 이 책이 왜 나왔나, 이 책을 왜 썼나만 보면은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생명 없는 일반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개 과정을 살피지 않게 되면 목적을 향한 충동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 나가는 활동을 말하죠. 뭐 주장을 한다던가 글을 쓴다던가 이런 건데, 이 목적을 향한 이런 그 충동이 항상 잠깐만요, 제가 까먹었네요. 여기 보게 되면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주장해도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만 파악하고서 이 사람의 주장이 뭔가 의미 있다 없다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성이 결여된 한낱 의혹에 지닐 뿐이다. 여기서 현실성이라는 거는 어떤 적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향한 충동,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결여된 의혹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탐구가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이 주장이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약간 허구적일 수 있다. 약간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만 가지고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목적만 가지고 하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결론이 있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결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리켜서 이제 거두절미된 벌거숭이 결론이라고 이제 헤겔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전개 과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결론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이유로 이 결론이 나왔는지는 모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 유의미한 새로운 관점을 취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거두절미된 결론 같은 경우는 내가 이해하고 파악한 내용만 가지고서 결론을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 결론을 접근하다 보니까 새로울 게 없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영향을 받으려면은 그 책의 전개 과정을 봐야 됩니다. 결론이라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집에 오는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던가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집은 어떻게 와야 돼요. 와야 된다는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제시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나는 A 경로만 가지고서 집에 오는 결론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저자는 B나 C나 D나 E나 F나 같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거 새롭네? 뭔가 흥미롭네? 라는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결론만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새로운 게 전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시체나 다름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라고 이제 헤겔이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내 생각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 생각 안에서 목적과 결론만 가지고서 한다면은
내가 생각한 목적에 대한 이해와 내가 생각한 결론을 가지고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저자가 새로운 걸 담고 있더라도 전혀 새로운 변화가 없어지죠. 그래서 책을 네가 원하는 대로 봐라, 너가 느끼는 대로 봐라, 이거는 너 수준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 얘기랑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책을 보고서 뭔가 영양가를 얻기 위해 뭔가 한다면은 내가 느끼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저자가 뭘 느꼈길래 이 말을 했을까라는 심리적인 접근이 돼야 됩니다. 심리적인 접근이 있어야 책을 통한 인식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겠다 하면은 내가 봤던 그 이해, 내가 봤던 어떤 개념 수준에서 계속 똑같은 이해를 반복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감정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감정에 대해서 책을 썼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은 이렇다라고 쓴다면은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저 말은 별거 없는 내용이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냥 자유롭게 보세요. 원하는 대로 보세요. 느끼는 대로 보세요.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나한테 끌리는 내용 보고 어려우면 넘어가세요. 이러는 거는 올바른 책을 보는 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관점의 독특함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행위. 이 책이 이제까지 봤던 책하고 다른 신선한 내용을 담고 있네. 이걸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할수록 이거는 좀 뭔가 나한테 영감을 줘. 근데 저 책은 맨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표현이나 이런 진부한 표현을 담고 있으니까 저 책은 좀 별로야,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지적하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철학 체계와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 또한 사태의 언저리를 맴도는데 그치기 쉽다, 이 십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 다른 주장과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 이것도 결국에는 사태의 언저리를 맴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왜냐면 차이란 사태의 외면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정작 사태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어떤 애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감정은 A다 라고 말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대체로 이제 감정은 A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감정은 C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다르네 이렇게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얘랑 의견이 다르네. 근데 내가 이제까지 봤던 거는 A라는 입장이고 C라는 거는 처음 봤어.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인간이라는 게 새롭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뭔가 내가 혹할 수 있는, 뭔가 관심이 갈 만한 뭔가를 던져준다면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입장, 새로운 표현법에 따른 입장이나 이런 그 표현 방식에 따른 입장이 뭔가 좀 더 나아 보이는 느낌이 들고 참신해 보이는 느낌이 들게 돼요. 그러면은 뭔가 정보가 많고 새롭겠구나,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감정은 A다, 감정은 C다 라고 하는 이 주장에 둘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타난 게 없어요. 어떤 이유로 둘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다른지를 보려면은 그 책의 내용을 곱씹어 봐야 되겠죠. A의 내용은 이거던데 C의 내용도 이걸까?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주장의 차이, 표현의 차이, 입장의 차이만 놓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다른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실제로 다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니까 다른 거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계란을 가지고 요리를 했어요. 이거는 계란 후라이를 했고 저기는 뭔가 계란을 가지고 뭐 새로운 색다른 요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란은 똑같은데, 계란이란 건 똑같은데 지금 새롭게 내가 평소에 먹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먹는 걸 보면은 이게 더 새롭고 좋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없는데 더 낫다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외적인 부분, 내가 보여지고 파악한 부분만 가지고서 이제 사태를 파악하면 우리가 핵심을 보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평가하는 거의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해겔이. 그래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볼 때 목적이나 결론을 찾아낸다거나 철학체계의 상호 간의 차이를 놓고 판정을 내린다면 그거는 겉으로 보기보다 이제 어려운 작업 아니다.
목적과 결론에 따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과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놓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한다면은 그거 너무 쉬운 거다 이러는 거죠. 그거 뭐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뭐 남의 거랑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목적과 결론에 따라서 얘기하고 그런 거 어려운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그러한 행위는 문제의 핵심을 놓고 고심하기보다는 언제나 사태를 넘어서 있는 까닭에, 그러니까 사태라는 건요 어떤 주장에 대한 본질, 어떤 주장에 대한 영역이에요. 어떤 주장은 뭐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거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과 결론에 따라서만 단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책과 주장에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색다르네 이것만 보고 하니까 정확하게 핵심을 놓고 파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행위는 핵심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태 안에 머물러서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주에 그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이 단식으로 목적이나 결론만 놓고 평가를 한다거나 차이점만을 놓고 평가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 책을 봤을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이 책을 봤을 때 이게 목적이고 저게 결론이니까 그런 결론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 이거야 라고 해서 자기 해석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 이거고, 이 책과 저 책의 차이가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봤을 때 이 책하고 저 책은 표현에 뭔가 차이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나의 지적 수준 안에서만 계속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자가 어떤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주장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사태 안에 몰두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냥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알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평가하는 것에 그친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밖으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책을 소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은 계속 나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거는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사상을 놓고 계속 다른 책을 보는 그런 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책을 봐도 뭔가 새롭거나 볼만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머무르게 된다. 이런 목적이나 결론에 따른 파악이나 철학 체계 간의 어떤 주장 간의 차이만을 놓고 판단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내용이나 실질 면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 지금 이게 평가를 내린 거잖아요. 목적이나 결론에 따라 평가를 내리거나 철학 체계 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는 가장 쉬운 일이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핵심을 파악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나의 딱 이 수준에서 머물러 가지고 평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죠. 그냥 내가 변할 일도 없고 내가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만 말하면 되니까 뭐 리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내용이나 실질성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일은 그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의 내용이 뭔지 그게 실제로 뭐 적절한 건지 파악하는 일은 어렵죠. 당연히 누군가가 뭐 뇌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보려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제 맞는지 생각해 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죠. 그냥 내가 봤을 때 이 책은 좀 어려웠어, 다른 책은 좀 쉬웠어 이러면서 평가하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파악하는 일은 어렵다 볼 수 있고,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이상으로 어려운 것은 이 두 가지를 통일하여 내용과 실질성이 모두 다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번째 부분은요 단순히 이 책의 내용이 뭘까만 파악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내가 파악한 내용이라던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게 적절한지 이거를 파악하는 거를 통일해서 내용과 실질성,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고 이게 적절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대체로 이런 평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너는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근데 대체로 그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해력이라고 봤을 때 문해력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많은 문해력을 요구하는 약간 좀 딱딱한 책들, 철학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철학책 읽는 모임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걸 해보면은
이런 파악하는 능력이 높은 분들을 잘 못 봐요. 예, 왜냐면은 생각할 그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지식 창고 같은 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파악하는 일도 어려워하고,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평가하거나 얘기하거나 그런 것도 당연히 어려워하게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약간 그 뭔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네요. 아무튼 지금 이제 해겔이 말하는 거는, 네, 사람들이 단순하게 평가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라는 점을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재밌죠? 해겔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 책도 보게 되면은 표현이 좀 애매해요. 체계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설명? 이건 무슨 말이지? 체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왜 지금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는 체계라는 단어를 주장이라고 파악하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체계라는 말을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게 주장이다, 어떤 주장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질 여러 단서가 보이거든요. 이제 작품이라던가 어떤 목적과 결론에 따른 뭔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나올 이유도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도. 왜냐면 어떤 사람이 글을 쓰거나 한다면은 어떤 하나의 자신의 지적 체계를 내놓는 거거든요. 개인 안에는 다양한 지적 체계가 있겠지만 그 지적 체계 중에서 어떤 주제와 관련한 자신의 체계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대체로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좀 난해할 수 있죠. 오늘 제가 바디우 책 본 것 중에는 이제 뭐였더라, 어떤 개념을 수학적 언어로 표현한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봐도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파악하기 힘든 면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결론이 뭘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오늘 해겔이 지적했다라고 볼 수 있고, 예, 영상을 빨리 하기는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 지나가는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